자리 좀 앉아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멋진 밤을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희 선생님이 네, 낭독회를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원구라고 하고 노래를 먼저 한 곡 들려드리고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 노래 중에 마중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치죠.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마중 나갈게. 사뿐 와서 그냥 편히 쉬렴. 봄꽃 피고 지고 눈보라 몰아쳐도 이 자리 이곳에서 네가 나타날 때까지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마중 나갈게. 멀고 힘들어도 다시 돌아와줘. 힘겨웠던 그때 그날의 그 많은 일들 다 잊고 이곳에서 네가 나타날 때까지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마중 나갈게. 멀고 힘들어도 다시 돌아와줘. 다시 돌아와. 들으시는 것처럼 좀 열악한 이 뭐랄까 방송 시스템 그렇잖아요. 이게 방송 시스템에 맞추면은 엄청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싱어송라이터 강원구님은 여러분 드라마, 텔레비전의 드라마들이나 또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 본인의 작곡한 곡들 그리고 본인이 노래한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익숙한
익숙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앨범, 많은 앨범도 내셨고 또 여러 작업에 함께 참여, 중요 작업에 참여도 하셨고 그랬던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비도 오고 그러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비 오면은 참 좋더라고요. 특히 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산 쓰고 오셨습니까? 좀 이따가 비가 이제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은 더 여기 아마 이 비 떨어지는, 비 듣는 소리라 그러죠. 그 소리가 굉장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전적이면서도 또 매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동네이지 않습니까? 변함없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행사, 뭐 행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선도선 나누는 이 여름밤의 추억을 위해서 콜라보 파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었어요. 이 강원구 선생님이 지었는데, 콜라보 파티,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카페 차국의 대표님께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스텝 1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콜라보 파티 스텝 1. 근데 시와 선을 그랬잖아요. 시선. 우리가 시선을 가까운 곳에서 서로 마주하면서, 맞대면서 시선을 맞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시를 선택했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시와 선율의 만남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오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선지의 이 선을 본다, 악보를 본다 이런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 꿈보다 해석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 선율의 그 만남, 오늘 그 만남을 이렇게 조촐하게 우리 서로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이런 공간에서, 너무 공간이 좋지 않습니까? 마당 깊은 집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2층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첫 번째 그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인데요. 제5회 전국 통일 문예작품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충청남도가 도지사도 그렇고 통일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과 인권 문제. 그래서 이런 그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금 괜찮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작인데요. 길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도 길이 아니었지. 넘나드는 새들은 철책에 걸리는 법이 없는데 오래 주춤된 걸음은 발자국마저 흐리다. 경의선 잔림역에서 녹슬어가는 발목 긴 열차 옆에서 지나온 풍산을 되짚으면 허망한 구름이 흘러가고 비무장 허울 속에 춘구가 번뜩일 때 선무의 공허한 소리가 풀숲을 허문다. 한시름 놓았는가 싶으면서도 먹구름은 자꾸 끼어들고 고라니 제 집에 들어앉아 개는 때 기다리는 기약 없는 날들. 첩첩이 쌓여가는 동안 아무도 밟아본 적 없다는 공식적 보고문 행간에는 녹슨 구호가 바람에 헤져 날린다. 걷고 또 걸어 240km,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1292개의 말뚝이 서서 지켜보아온 68년. 너무 오랜 내외를 걷고 태백이 낭림과 만나 동맥을 이어 등뼈 일으켜 세울 산맥의 소통. 헛꿈이라 말하지 않는다. 길이 아닌 길을 이어 길이 되게 하면 날개 쇠한 새라도 너끈히 오고 가겠지.
녹슬어 붙은 허리띠 풀어 혈맥을 통하게 하고 위아래 할 것 없이 난장을 찾아 고찜을 풀어 버릴 것 버리고 챙길 것 챙겨 열어나갈 원년.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가 부대껴온 시간을 그만 접어두고 새 세대가 새 시간을 계수해 나아가는 시점. 일컬어 먼 훗날 아닌 바로 오늘이다. 감사합니다. 시라는 것이 근래에는 조금 어려워져 있습니다. 일반 시단에서 시를 이렇게 상을 준다거나 혹은 뭐 이런 좀 약간 문학상과 시단의 그 시선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문학상에서는 이런 시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인 시단에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를 말의 조합, 이거를 좋은 시로 자꾸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난수표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오늘 선택한 시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서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읽기를 읽는다. 제2회 한양도성 시공모전에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에 시장상 대상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시 여러분 서울 가시면 이 사대문을 연결해가지고 도성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성곽이 4개의 형태로 벽돌이 아니라 돌이 깎여져 있습니다.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길이가 다르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축조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다릅니다. 그 사이사이에 낀 이끼도 사실 색깔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한번 가시면 한양도성 순례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이끼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상을 쓰는 겁니다. 이끼를 읽는다. 혁혁이 쌓아올린 사각의 돌 틈으로 들여다본 서울의 스카이라인. 역사의 부침처럼 들쭉날쭉이다. 도읍을 정초한 이후 서울의 산들을 이어 쌓아온 성벽에 기생하는 수백 번 죽고 살아난 미생들. 저작거리 민초들 펴지 못한 허리에 든 후루딩딩한 멍이다. 멍든 가슴으로 꾹꾹 눌러 오와 열을 맞춰 쌓아올린 벽과 벽 사이 틈으로 보이는 500년의 부침. 미생은 미생대로 살아내온 방법이 있다. 북악에서 낙산으로, 낙산에서 남산으로, 남산에서 인왕산으로 18,627m 잇고 이어친 울타리의 안과 밖, 각자 성석이 달아 무뎌져 갈 때 키 높이고 몸을 불려온 한양을 둘러싸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 석축과 석축을 이어붙인 이끼들. 돌과 돌의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이 가지런히 맞춰져 어우러진 성벽 아래서 태조부터 순조 때까지 또 오늘까지 갈무리된 빽빽한 시간, 그 지난 나물모판으로 생모를 같이 해온 이끼를 읽는다. 가장 낮은 키로 가장 요란하지 않게 돌에 밴 시간과 그 시간에 얹혀있는 사건들을, 그 무게를 이고 지고 버텨 실사해주는 내력. 음지에 전각된 실록, 성벽의 이끼를 다시
읽는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원구 선생님 그동안에 많은 공연들 하셨는데 오늘 이 퍼포먼스의 어떤 감상 좀 있으실까요? 네. 감상이요. 네. 마이크도 여기 마이크가 이게 꽂아가지고. 네. 예정이 없던 마이크가 넘어와서. 네. 감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낭독회의 어떤 그 음악들을 BGM을 깔아드릴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저는 뭐 뒤에 조금씩 묻어가는 정도로 받쳐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를 몇 차례 읽어보면서 되게 남는 구절들이 있어서 그 음악을 만들고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주인공이라기보다도 우리 같이 우리 강원구 선생님하고 함께 이 시간을 논의하면서 또 대표님의 감독하에서 무섭잖아요. 우리가 대표님이 꼼짝없이 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날짜도 이 행사를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거예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강원구 싱어송라이터의 멋진 곡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네, 이거 교체하는 동안에 네. 제가 또 이렇게 멘트를 해야 또 좋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을 만나 뵌 것이 더욱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 또 행복한 시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는 이끼의 다음에 어떤 이끼라는 시의 제목이 이끼를 읽는다라는 시 뒤에 가로등 아래 네, 그 전에 네,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노래 중에 욕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욕조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욕조에 물을 받는다. 지친 몸을 태워줄 부딪히는 물소리에 어제의 잘못들 다 지워지기를. 점점 물이 차오른다.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왜 항상 마음만 앞서고 결국 또 무너져버린다. 기다리는 법은 까고 태어나지 않는 건지, 우는 법은 죽어도 까먹질 않는데 다시 오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의연한 너 그럼 줄 수 없는 건지.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가득 찬다. 이제 곧 쉴 수 있겠지. 박수 한번 이렇게 한번. 기다리는 법은 갖고 태어나지 않는 건지, 우는 법은 죽어도 까먹질 않는데
다시 요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의연한 너 그럼 줄 수 없는 건지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가득 찬다 이제 곧 쉴 수 있겠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 응답하라 1988 뭐 이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음악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분위기가 딱 그 응팔과 이렇게 어울리고 또 그 다음 나온 게 92등가요? 응답하라 94인가요? 네, 94. 그거는 좀 저보단 조금 DL에서 그런지 좀 재미없는데 응팔은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응팔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물씬 나는 그런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 아래라는 시조 하나 읽어드릴게요. 길잖아요. 사실 긴데 시조 짧은 시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은방이라고 우리나라 시조에 있어서 아주 걸출하신 분인데 그분을 기리면서 대정한 시조 그 문학 그 상이 있습니다. 제8회 전국 이은방 문학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원을 한 작품이에요. 한국 시조시인협회 회장 상인데 그 시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아래 시선을 멀리 두고 온종일 붙박였다. 사위가 어둑한데 그림자만 길어지고 그 옆에 살포시 길에 한 사람이 서 있다. 바람은 짐을 풀어 풀숲에 들어있고 가끔씩 흔한 새들 한가히 오가는 곳 기다림 거두지 않는 그 곡절은 무엇일까? 잎합꽃 부서져서 그림자 덮은 분덕 달빛이 내려앉아 조용히 다독이니 내일은 나도 저기에 한초롬이 서볼까. 공연한 생각이라 마음을 접고 보니 어제는 차치하고 오늘까지 먹먹해진 가로등 까무룩 조는 종점 잃은 한밤중. 네, 이런 시점입니다. 사실 이 배다리 이 문화예술의 거리 여기 우리는 그냥 헌책방 거리 연식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거리에 헌책방들 굉장히 많았고 그런 곳인데 골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골목 이 시 자체가 이 골목에서 나온 시입니다. 여기 내려가시면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요 내려가시면 삼거리에서 바로 골목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좀 약간 좀 이렇게 막 바꿔놨던데 그 바꾸기 전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정말 옛날 골목 아닙니까? 그 골목 안에 들어가면 이 가로등 외등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건 이제 가로등이라기보다 외등이죠. 외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 한참 서서 생각을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로등으로 표상해가지고 여기에 사실 가로등이 많지 않잖아요. 다들 깜깜한 밤 되면 깜깜해지는 곳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밀려나 있다고 보지만 여러 여기에 지금 예술하시는 분들이 문학하고 또 연극하시고 퍼포먼스 하시고 등등 이런 미술하시는 분들이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지하고요. 이러한 그 일들이 전국에서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양만 번지르하게 색깔만 칠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림만 그려놓는다 그게 문화라고 착각하는 이런 세상이라면 사람 살만 안 나잖아요. 정말 사람 살만한 그런 곳, 정말 가로등 까무룩 조는 그런 곳에서 책 읽던 옛날 이러면 제가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소설책 읽었습니다. 세계문학전집을 저는 가로등 아래서 과천의 미군 부대 및 가로등 아래서 미군들이 누나들을 희롱하는 거기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네요. 자, 이번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꽃도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이건 따님이 주셨는데, 우리 두 따님들이 이렇게 꽃도 주시고, 근데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앞에 이렇게 글씨를 새겨서 이렇게, 이거 제가 가져가서 가보로 물려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행사를 마치고 파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행사는 행사고 그냥 파티가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라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먹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케이크를 가져오셔서 우리 케이크 커팅 간단하게 좀 할까요? 케이크를 좀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마워가지고 뭘 케이크까지 이렇게 사오시느냐 그러지 마시라.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샴페인 선물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샴페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뭐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아도 우리가 포옹은 못 샀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 샴페인 하자. 누구는 어디 가서 뭐 들고 가가지고 소주도 들고 가가지고 뭐 했다드는데 그래서 샴페인을 했는데 샴페인은 이따가 우리 하고 우리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겠습니다. 들고 자 여기다 초 있나요? 네, 하나만 갖다 주시고 그냥 저기 끄는 것만 합시다. 네. 네. 초를 꺾는 꺾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살다 보면 다 굴곡이 있는 거죠. 밑자로 달리는 거 그냥 굴곡 있는 게 좋죠. 자, 오늘을 축하하면서 우리 강구 선생과 우리 대표님 오세요. 자, 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케이크를 우리 박시덕 선생님이 또 가져오셨어요. 근데 박시덕 선생님은 그 원장, 이 유치원 원장을 오래 하시고, 그리고서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 그쪽 일을 계속하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수덕 원장님에게 제가 특별히 그러면 이거 케이크를 가져오는 대신 당신이 해주실 게 있다. 안 하면 가져오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뭐냐, 시 하나 낭송해달라. 그런데 그 어떤 시냐 하면은요, 세월호 어머니들이 행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로 걸어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박찬희 작가님 이 콘서트에 와서 시 한 편 낭독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시심을 느껴보시죠. 여기 민달팽이 간다. 머리카락 다 자르고 먼 길 떠난다. 빨간 등대 노을에 묻어두고 천리길 굽이 돌아 몇 날 며칠 부르튼 입술 깨물고 질문을 접어 올리며 맨몸으로 엎드리는 오제투지. 걸어도 그 자린 길에서 생명에 대해 묻는 물음. 간다. 살아있음으로 기어서 아직도 간다. 철쭉이 7번 피고 진 길. 대답해주지 않는 이유를 묻고 또 물으며 종착지 흐려놓는 장대비 속에서 걷던 그 걸음으로 뙤약볕을 이고 민머리로 떠났던 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 각주 없는 길. 민달팽이 간다. 여전히 간다. 느린 걸음도 발자국은 남고 그 발자국
지울 수 없는 발자국이라고 의문에서 대답을 향해 한 생명이 간다. 한 번 접고 두 걸음 앞으로 살아있음의 이유로 생명은 당신에게 무엇이냐 묻고 또 물으며 지금도 간다. 여기 민달팽이 간다. 차가운데 거리엔 수많은 불빛, 많은 차들 중에 가장 큰 버스안 몸을 싣고 달려 창밖 딱딱한 도시, 빛 하나 없는 도심 한복판, 밤을 비추는 건 가로등 네온 사인, 따뜻해 보이는 불빛은 정말 따뜻한지, 오늘도 수고했다고 나를 토닥이며 달래주는 건 나의 전기장판, 오늘도 수고했다고 나를 토닥이며 달래주는 건 당신의 목소리, 따뜻함의 기대, 오늘 눈 감는다. 언제나 반복되는 나의 일상을 바꾸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쉽나. 돈 벌고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어. 오늘도 수고했다고 나를 토닥이며 달래주는 건 산단의 전기장판, 오늘도 수고했다고 나를 토닥이며 달래주는 건 당신의 목소리, 따뜻함의 기대, 달래줘 오나 달래줘 따뜻하게 따뜻하게 달래줘 오 달래줘 따뜻하게 달래줘 달래줘 따뜻하게 달래줘 오나 달래줘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구 싱어송라이터의 그 드라마 또 삽입곡들 그런 것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이 구글링 하시고 하시면 되지만, 자 대표적인 대표작 한 몇 개, 두 개만, 너무 많이 말고 두 개만 소개해 주시죠. 대표곡이라고 하면은 전기장판이 지금 제일 대중적인 곡이어서 네 그렇고, 뭐 마중이나 아니면 처음 만들었던 여름을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JTBC 뉴스룸에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네, 활동하게 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정말 훌륭하다기보다 뭐랄까요, 뛰어난 뮤지션을
아티스트를 이렇게 같이 제가 해서 같이 이렇게 자리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좀 쫄려요. 너무 올라가시면. 부끄럽습니다. 아유, 공중파 탄다는 건요, 이건 보통 아닙니다. 시인도요, 공중파에 이름 한 번만 혹은 시집 하나만 딱 들어가잖아요.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베스트셀러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집을 거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인천문화재단이나 혹은 뭐 등등해서 아르코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낸 책들 그리고 1권은 지금 이제 작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훨씬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냥 습작기에 썼던 시들을 그냥 이렇게 묶어놓은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6집까지 있는데 그 5집은 전자책으로만 그냥 냈어요. 그거는 이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라서 그래서 1집부터 5집까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려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저 뒤쪽에 아마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5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들께서 제 시를 읽어주신다는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아까 그 노래를 듣는 과정에서 눈을 감는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게 첫 시작이 눈을 감으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철길 이거 지나가는 1호선 지나갈 때 그 눈 감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안 시끄러워. 네, 안 시끄러워요? 저는 눈을 감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주안역 염전 거기 넘어가면서 꼭 거기 철길 위에다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대못을 올려놓고 혹은 병뚜껑 올려놓고 그러면 이게 지나가면 그러면 이게 납작해지거든요. 그런 재미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아찔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공소시효 지나갔으니까 이제 압수수색은 안 당할 거라고 믿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눈을 감으면. 자, 근데 제목은 바다에서 듣다입니다. 여수 해양문학상 수상자. 우리나라에 해양문학상이 몇 개 있는데 바다문학상, 해양문학상, 여수 해양문학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바다문학상 이따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그거 대상작하고 그다음 대상과 이 여수 해양문학상 받았어요. 근데 해양문학상 또 따로 이거 부산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뭐 안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조금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고 해서 문학성을 전혀 무시하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그 시가 읽혀지지도 않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호, 무슨 뭐 표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쓰던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는 그 시대에는 적절했고 오늘의 시대에는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이 바다에서 듣다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눈을 감으면 가끔 귀가 튀어 새들의 말이 들린다. 낙동강에서 하바로스크를 거쳐 금차카 반도까지 다녀온 날개처럼 가벼운 말들의 맵시. 비행이 천형이라고 자꾸 새 나오는 단조로움에 덧입혀진 리듬을 타고 직선과 직선이 꼭지점에 맞닿아 날 때 둥글게 말린 서해 끝의 섬들이 잠깐씩 등을 내준 것이라는 것을 새들에게서 들어 안다. 어슴풀에 기억나는 알껍질 속 안락을 반추하면서 각인이라는 것이 그리 신명나게 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바다를 접고 접어서 바람에 실어 보낸 날이 있었다는 꽤 근사했던 기억을 붙잡은 채 날지 않는 새를 부러워하면서도 먼 곳을 동경해 목이 길어지고 목신 소리가 우격다짐으로 들린다 해도 그냥
새의 방식으로 바람을 탄다. 발목은 젖어도 목덜미까지 젖지는 않는 새가 내려앉은 수평선이 기울기 시작하면 어디서 큰 고래 한 마리가 비속길에 오르고 새들이 귀담아 들어 전해준 말이 노을빛에 물렁해진다. 귀를 열어두면 내게 각인된 새들의 성조가 낮은 자리에서 거듭하는 변음. 먼 바다의 너울이 눕는 소리에 구부정한 해안선을 따라 내려앉은 새들도 잠이 든다. 새들 깰까봐 숨소리를 자작하게 내려앉히면 하루의 반이 낮이고 혹은 밤이라는 것에 안도하는 잠파도도 데시벨을 줄이고 사위가 잠잠할 때 달빛도 덩달아 몸을 낮춘다. 시가 좀 길죠. 근데 이 문학상을 받는 시들은 다 깁니다. 짧은 시는 문학상의 심사 대상도 되지 않는 듯해요. 여기서 짧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줄 이하 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상을 수상한 시다 그러면 적어도 22줄에서부터 22행에서부터 많게는 한 30-40행까지 갑니다. 그런 시들이 문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아까 간 1호선 차에다가 실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낡은 창고가 있는 풍경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북정동 월미도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창고, 빨간 벽돌로 된 창고들이 있습니다. 대한통운 창고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하역장에 내려지면 그걸 거기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제 이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창고들이 굉장히 오래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창고인데요. 그것을 허물지 않고 지금 그쪽에 이제 인천문화재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트센터 있고 또 거기에서 아이리스나 이런 영화 그런 거 촬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창고에 관한 시입니다. 낡은 창고가 있는 풍경. 이 시는요,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걸 지원받은 시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작품 활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속 위기에도 막 처하고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 쳤는데 저는 들어와도 줄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받은 시 읽어드립니다. 낡은 창고가 있는 풍경. 담쟁이가 떼지어 기어오르는 탈색된 벽이 구한말 댄스 파티 하던 구락후 돌아내려온 바람을 붙들고 있다. 청나라 변발처럼 기묘하게 절지당한 나무 한 그루가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조개지 초입. 정나간 원조 간판을 자랑스레 세워놓은 짜장면 박물관의 밀랍 인형처럼 드문드문 깨진 벽이 말을 삼키고 있는 건물은 제 수명을 누리려 안간 힘으로 비둘기를 쫓고 무심한 사람들이 창고 모퉁이를 돌아 폐로 안쪽으로 빨려들어 간다. 개항기부터 오늘까지 객적게 굴러다니는 빛바랜 풍문들을 균열도 훈장이 된 낡은 창고들이 분말 없이 주워 담고 있는 곳. 국적 없는 새들만 자유로운 자유공원 아래. 그래도 여기는 한때 북적거리던 개항장이다.
가장 무거운 빛깔은 틀림없이 저 벽돌색일 거라고. 하고한 날 선수를 빼앗기는 배가 몸무게를 줄이고 있는 인천항 내려다 보이는 공원 구석에서 장기판 위를 난행하고 있는 노인들의 딱딱거리는 대거리. 구한말에 살지도 않았으면서 나 때는 말이야 를 남발하며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곳. 시답잖은 바람마저 완고한 단색을 고집할 때 담쟁이는 넘지 못할 벽이어도 애써 기어오르고 있다. 고맙습니다. 노래 또 이렇게 청해서 들을까요? 네. 예, 노래를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 강원구 우리 싱어송라이터의 이 목소리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음악에 있어서 특히 그 어쿠스틱 기타와 어울리는 그런 저음인데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서 좀 네. 하긴 한데 어쿠스틱 기타하고 하면은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진짜 눈을 감고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1호선 전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소리도 혹시 들릴지도 몰라요. 원래 부르려고 하지 않은 곡인데 이 곡이 지금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서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러지다라는 제 노래고요. 네, 영상 찍으시나요? 네, 틀리지도 모르지만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네, 해볼게요. 많은 게 변해가 공기도 바람도 생각도 난 그대로인데 먼 길을 뚜벅뚜벅 걷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늦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왜 이러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눈물이 나 계절이 바뀌고 내 맘도 누그러져 하루하루 살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눈물이 나 계절이 바뀌고 내 맘도 누그러져 하루하루 살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눈물이 나와 이제 서로의 길을 가며 볼 수 없지만 가끔은 너의 이름도 들리겠지만 이제 서로의 길을 가며 볼 수 없지만 가끔은 너의 이름도 들리겠지만 하지만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전설이 가는 소리, 또 비가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 소리 위에 음악이 다 실리고 너무 멋진 밤입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한 10분 정도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낭송과 시섬, 그 노래와 시의 낭독을 마치고 우리 여기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음식들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그야말로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파티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파리라고 이렇게 하면 파티 잡는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뭡니까? Adventure, our adventure fund. 펀드. 네네네. 예. 여기 우리 이따 이제 식사 겸 뭐 이렇게 파티 이렇게 음식들을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강원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펀드레이징이 강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음식들을 준비한 음식값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음식이 맛있으시니까 맛있으신 만큼 여기에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우리 대표님이 여기서 음식 마련한 그래도 재료 비용은 충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동포불제라고 합니다. 자, 감동받으신 만큼 내시는 겁니다. 자, 시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낭송 연달아서 해드릴게요. 하나는 문경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바다문학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문학상이라고 그 보리굴비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늘귀. 바람이 먼저 지나간 길이 흐물거린다. 이리저리 휘어 허리를 짚은 소사나무처럼 방은 겨울바다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 툭툭 튀던 솔가지도 하얗게 부서진 지 오래다. 빳빳하게 풀먹인 이불호청 위를 뒹굴다가 뭉툭해진 손끝이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무엇을 보는 일은 때로 차갑게 떨어지는 혜성을 보는 일이다. 단추 하나쯤이야 어설퍼도 달아낼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만
해진 바짓단 끝에서 스멀대는 씨를 당길 때 주르륵 딸려 나오는 기억 때문에 손이 떨린다. 벌써 다 지워진 오른손의 지문처럼 바늘길을 깨는 법이 가물가물하다. 숱한 시간이 훑고 지나간 바늘귀인데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엇나가는 화살처럼 관역이 흔들리고 성급함이 먼저 뾰족해져 지나가고 한참 후에야 당신의 삶이 바늘길을 지나는 행로와 다르지 않았음을 안다. 얼기설기 꿰맨 바짓단처럼 어그러졌던 시간들이 늘어진 실 끝에부터 스멀스멀 바지 구멍을 비집고 들 때 소사나무처럼 얽힌 실타래가 홀쭉해지는 만큼 지나온 바늘기의 서린 독에도 관록이 붙는다지. 평생을 녹스러운 어머니가 오늘 또 간신히 바늘길을 통과하고 있다. 네,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보리굴비. 네,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로 마무리를 가보겠습니다. 보리굴비. 깊은 곳 동안거의 들날이 가까워지면 옆구리가 가려웠다. 수년을 가로거침 없던 길 없는 길이 아른거리기만 하고 바짝 빨라버린 감정이 압착된 채 늘어부터 겉보리 색깔이다. 꼬아내린 새끼줄이 미명을 건져 올리는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억, 잊은 물질의 기법을 유추해 켜켜이 도도 꿰면 아가미에서 데어나오는 소금기. 바람이 낙관을 찍고 갈 때마다 입술이 들썩거리고 항아리 깊은 속에서 오장육부를 비워내면 아가미를 통해 내통하는 바다와 육지. 숨에 찬 한 시절이 건조되는 동안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흘러 빠져나가는 너울.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음계를 바람이 변주하면 뭉툭하던 허리를 조여맨 상처가 껍데기에서 바삭거린다. 잠이 깰 때 아무 느낌 없게 될지도 모르는 귓속말을 차곡차곡 채우면 봄 건너 가을에 이른 연록의 찻잎이 움트는 게 보이고 긴 호흡으로 너른 바다를 마시고 했던 간절기의 촉감이 비워낸 속에 사분사분 채워진다. 무뚝뚝한 등대의 시선이 흘리고 간 은빛 주단 위를 미끈하게 흐르다 누워 동경했던 무틀, 응달을 비집고 든 곁에 기대어 다시 찍어내는 데칼코마니. 오랜 기억이 바람에 말라가면 허공에 박제되는 바다의 냄새. 동안거를 마친 날엔 점점이 찢겨져 좋다며 그만큼 찢긴 바다가 청보리밭을 넘는 그 하나로 가뿐해지는 몸이 시간의 변곡점 속으로 너끈히 헤엄쳐 나갑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강원구 싱어송라이터의 노래 한 곡을 더 청하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곡인가요?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하는 추임새를 넣는 분이 있어야 공연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끝내자고 해주시죠. 자, 박수 한번 크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 산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남산에서 만들어져서 수봉산에서 완성됐다고 하는데, 모기가 자꾸 모기 무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만 무나봐요. 네. 이 곡은 좋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트가 있어요. 좋다, 랄랄라, 좋다, 괜찮으시죠? 좋구나로 마무리하는, 원래 이제 좋게 마무리하는 길이란.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기 선생님께 오늘 또 첫 낭독회 하셨는데 이따가 또 많은 질문과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산책하겠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소리 뭐였더라. 잎사귀만 치면 봄처럼 그는 어릴 때 먹었던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한일만 나게도 조금씩 나오던 산책을 하면 이런 옛 추억에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변하는 풍경 보며 그 노래 부르다가 연신 되뇌어 하게 되는 말 좋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좋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시원한 바람 부서지는 햇살 향긋한 푸네음 지저귀는 새소리 산책을 하면 이런 옛 추억에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변하는 풍경 보며 그 노래 부르다가 연신 되뇌어 하게 되는 말 산책을 하면 이런 옛 추억에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변하는 풍경 보며 그 노래 부르다가 연신 되뇌어 하게 되는 말 좋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좋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좋다 라라라라라라 좋다 좋다